윤건영 의원이 요청한 공문서가 청문회 말미에 도착하자 하루 종일 공방이 이어지던 이첩 관련 문제가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경찰 공문에 분명하게 세관 사건의 이첩 지시가 서울청에서 영등포소로 있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업은 물론이고 공무원 사회에서 은밀하게 벌어지는 부정부패 불법과 비리, 내부 고발하는 사람이 아니면 공익 제보를 하는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이야기들. 그들은 분명 국가 사회 차원에서 존중받고 불이익은커녕 국가가 보호하고 푸짐한 상을 주어야 정상이지만 현실에서 어떤 대접을 받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공익 제보자와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참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정치권에서 정치적 유불리를 두고 벌어지는 행태를 보면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 허접한 법적 장치가 아니라 확실한 보호 장치가 시급하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최소한 제보하기 이전보다 나아진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확실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해 보입니다. 해병대 외압 사건과 마약 연루 관세청 수사 외압 사건은 상급기관이 조직적으로 불법을 자행하려고 했을 때 담당자들이 불법 부당한 지시에 저항하거나 그들이 사회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아 바로잡는 것이 어느 정도 어려운 일이며 당사자들에게 위험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사권과 행정명령권을 가진 상급 기관의 한마디 한마디는 해당 부서와 팀원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도 긍정적인 동료가 아니라 납득하기 어려운 부정적인 중지나 재검토와 관련된 것이라면 수사기관뿐만이 아니라 일반 기업에서도 추진하는 일에서 동력을 상실합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완성보다는 이를 계속 추진할 때 인사상의 불이익이 직접적으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사건의 이첩을 두고 하루 종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은 이첩 검토 전달이 사건 수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변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를 두둔하면서 공익제보자이자 내부 고발자인 백혜룡 경장을 고발하자는 제안까지 했습니다. 국제마약 조직과 관세청과의 연루 의혹 수사는 1년이 다 되도록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대통령실과 경찰청 내부에서의 외압이 없었다면 종결 발표가 났어도 이미 났을 사건입니다. 신정훈 행안위 위원장이 직접 신문을 벌였습니다. 질문자로서 신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수사 결과를 보면 직접 몸에다 마약을 1인당 4kg씩을 둘러매고 무려 6명이 일시에 돌았고 이것이 인천세관뿐만 아니라 김해세관에서도 있었던 일이고 국민들의 시각으로 보면 이 수사 결과는 굉장히 엽기적이에요. 굉장히 이례적이고 굉장히 대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야말로 우리 세관이 이 정도로 뚫릴 수 있을 것인가 싶을 정도로 대범해요. 반복적이고 조직적이고 이런 상황이 이례적인 그 마약 밀수 사범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초창기에 저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량의 압수가 있었고 29명의 범인을 이미 검거를 했고 또 관세청 개입 의혹에 대한 비교적 구체적인 관련자들의 진술이 나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상당히 많이 기대를 했던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수사팀이 수사가 좀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고 인력 지원도 했어야 될 그런 수사인데 그 과정에서 지금 보시듯이 과정에서 유형 무형에 대단히 수사를 흔드는 과정이 있었어요. 지금 조지호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이 수사가 흔들림 없이 됐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지만 초기에 지금 보도자료로 촉발된 문제와 더불어서 이첩 문제에 이르기까지 처음에 수사팀들이 대단히 많이 흔들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조지호 청장이나 이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백혜룡 청장이 이를테면 검사의 직무 배제 내지는 공보규칙 위반 그리고 상급자를 고발한 것 이런 것은 시차적으로 초기 수사에 있었던 게 아니라 후기 수사에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초기 수사 과정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수사가 여러 단위에서 보도자료에 대한 간섭
또 검토 지시라고 하지만은 이첩 검토라고 하면 수사팀이 정상적으로 이 그 부분을 그냥 이렇게 평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내외적으로 상당히 영향을 받았고 수사팀의 직무가 굉장히 개입 내지는 많이 흔들렸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지금 청장은 어떤 이유였든지 이 문제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데 막말로 지금 현장의 수사를 지휘했던 현장 수사관이 저 정도 되면 대단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대단히 많이 이 수사 진행에 있어서 많은 그 위협을 받았단 말이에요. 간사청 이야기까지 뭐 할 것도 없습니다. 저는 내외적인 유형 무형의 어떤 그 압력이 있었다, 실제했다. 그것이 백혜령 수사관 그 형사과장한테는 그 느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우리 청장께서는 전혀 뭐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예, 만약에 영향을 받고 수사팀 뭔가 문제가 있었으면 그 저희들이 2월 5일 날 2월 초에 있었던 정기 인사에 대규모로 이동하는데 그때 제가 백경정을 인사조치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 사건이 아니 그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급 기관이든 아니면 서장이든 이 보도 자료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이첩 검토 지시까지만 해도 그리고 지금 관세청장을 비롯한 여러 내외의 또 이렇게 수사 보도 자료에 대한 개입 뭐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 경찰 내부에서도 많이 재발될 수 있는 문제인데 경찰청장은 이런 일선 수사를 담당하는 팀들이 여러 가지 유형 무형의 내외의 이 그런 압력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직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수사팀에서는 문제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본인만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사가 영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그 결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영등포 경찰서에서 계속 수사를 진행을 했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수사 절차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그 바깥의 외압에 의해서 수사가 뭐 흔들렸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황당한 답변에 침묵이 흐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첩 검토 지시가 현장에 전달되었다면 수사팀이 정상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겁니까? 이쪽 검토 지시는 이 건뿐만 아니고 다른 건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6개월 남짓 서울경찰청장으로 재임하면서도 제가 몇 건 이거는 이첩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했고 검토해서 실제로 이첩한 것도 있고 이것은 계속 수사하는 게 좋겠다고 놔두는 게 좋겠다고 한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아까 우리 김봉식 서울경찰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일반적으로 그 검토를 지시하는 것이고 그 검토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지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일반적인 이첩 검토는 언제나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행정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문제는 이첩 검토 지시가 사건에 부정적인 외압이 있고 난 다음 왔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용산에서 관세청 수사를 불쾌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서장과 다른 기관 사람이 전달해왔고 수사팀이 발표하려던 언론 브리핑과 보도자료 내용을 직접 불러서 질책하며 문제를 삼았고 상급 기관에서 직접 3번에 걸쳐 수정하기 전까지 보도 자료를 내지 못하게 했고 실질적으로 원안에서 관세청 관련 흔적을 대부분 지웠으며 그 상태로 언론 브리핑이 진행이 되었고 관세청 관련 영장 청구는 2번이나 검찰에 의해서 막힌 상황에서 이첩 검토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수사팀이 정상적인 이첩 검토 지시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열과 성을 다해서 업무에 매진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참으로 속아 웃고 갈 일입니다. 윤건영 의원이 청문을 시작했습니다. 구로의 윤건영입니다. 앞서 본 의원이 말했던 자료가 이 자료입니다. 여기 결제 라인에 보면 김찬수 서장의 결제가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핵심은 두 번째 장의 3번입니다. 10월 6일 날 세관 사건 이첩 지시 서울청에서 영등포서 구두 경찰 공문에 분명하게 세관 사건의 이첩 지시가 서울청에서 영등포소로 있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1일 날 영등포소에서 서울청으로 공문으로 보냅니다. 자체 수사 결정 의결서, 즉 영등포소가 계속 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런데 10월 11일 날 다시 서울청에서 영등포소로 문자를 보냅니다. 서울청 이관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라는 보도를 보내고 결국 신속 책임 수사 차원에서 영등포소가 계속하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의 경과 과정이 당시에 백혜룡 증인이 작성한 문건, 내부 문건이고 이 문건에 대해서 김찬수 증인이 결재를 한 겁니다. 오늘 계속 이첩이 있었냐 없었냐, 이첩 검토냐 아니냐라는 이 문건 하나로 저는 정리된다고 봅니다. 조지호 청장님. 10월 6일에 서울청에서는 영등포서에 구두로 이첩 지시를 했고 영등포서에서는 반발했고 언론에 기사가 나갑니다. 언론 보도로 불편해진 서울청은 이첩 지시를 철회하기 위해서 영등포서에 자체 결정 이결서를 보내라고 요구하고 5일이 지나 영등포서는 계속 수사하게 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합니다. 서울청은 공문을 받자마자 자체 수사하라며 이첩 지시를 철회합니다. 이날 이후 백혜룡 경장은 문책성 인사를 당했고 용산에 충실했던 영등포서장은 대통령실로 영전했으며 관세청과 관련된 마약 수사는 사실상 멈춰야 했습니다. 다른 사건도 아니고 국가, 기관이 연루된 마약 사건입니다. 그것도 관문이랄 수 있는 세관이 연루된 마약 사건입니다. 민주당 정부였다면 압수영장 거부가 아니라 검찰이 직접 나서도 진즉에 나서서 설쳤을 일입니다. 국민의힘과 조중동은 국기문란 사건이라면서 민주당 의원들보다 10배는 방방 뛰면서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했을 것입니다. 외압도 심각한 문제지만 하루라도 빨리 수사가 진척되어 마약 사범들과 관련 공무원들이 발본색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가장 아팠던 것은 외부의 외압도 있었지만 조직 내부의 외압이 가장 가슴 아팠습니다. 견디기 힘들었고요. 제가 그 견디기 힘든 점을 수사팀 직원들한테 세세히 얘기하게 되면 제 존재가 무너지고 수사에 영이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들한테는 내가 반드시 지휘부의 책임을 물을 거다. 그리고 내가 언론에 알려서 외압이 있었다는 사실을 내가 차차 알려나갈 거다. 그러면서 사회부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해서 외압이 있었다는 사실을 하나하나 알립니다. 그렇게 버티면서 직원들한테 피해 안 가게 내가 할 테니까 과장 믿고 따르라. 이 수사 중단하면 안 된다. 중단하면 직무유기다. 특수직무유기죄로 우리들 처벌된다. 나중에 검찰 수사에서 부메랑이 돼가지고 우리 처벌될 수 있다. 우리 안전을 지키는 일은 이 수사를 진행하는 일이다. 계속 독려해 왔고요.